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바람의 아두이노 세미나 3차시 아두이노 아이오 강의를 맡게 된 김정현입니다. 오늘 목차를 보면 아날로그 펄스 변조와 그 다음에 아날로그 패스 변조 중 하나인 PWM,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이 PWM을 사용하기 위한 아날로그 라이트 API,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ADC, 그리고 이 ADC를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기 위한 아날로그 리드 API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각 PWM과 ADC를 사용하는 실습 2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맨 처음에 펄스 변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펄스 변조는 이제 약간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는, 약간 흉내내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주기적인 펄스를 신호에 의해 변조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원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 신호가 가장 위에 이 모듈레이팅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제 그거에 따른 세 가지 변조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디지털 신호로 이 PAM 앰플리튜드로서 이 원 신호를 표시를 하는 PAM 방식, 이 진폭이 이렇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펄스의 어떤 그 너비로서 이 원 신호를 표현하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PWM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스 위상 포지션으로 이 원 신호를 표시하는 PPM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PAM과 PPM보다 PWM이 가장 구현하기 쉬웠고 사용하기 쉬워서 PWM을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다루는 아두이노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제 그 오른쪽 PWM을 좀 자세히 나타내면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주기, 페리오드라고 나타내는 주기는 일정하고, 이제 듀티 사이클로서 어떤 신호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약간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하거나 모터의 세기를 조절을 하는 것 같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행동을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걸 쓸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25% 듀티 사이클, 이제 왼쪽 두 번째죠. 25% 듀티 사이클의 신호를 계속 이제 쏴주게 되면, 이거 주기를 빠르게 쏴주게 되면 약간 인간 눈에도 뭐 25Hz 이상 영화는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신호들도 이렇게 빠르게 듀티 사이클을 조정을 해주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서 약간 그런 아날로그 25% 정말 25% 세기의 아날로그 파형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써 어떤 약간 세기를 조정을 해서 그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두이노 API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냐, PWM 방식으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API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함수는 핀이랑 밸류라는 두 가지 인자를 받아요. 핀은 이제 펄스를 출력할 아날로그 핀이 되겠죠. A0은 0번, A5는 5번을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밸류는 이제 0부터 4096은 우노에선 지원되지 않아서 우리는 0부터 255를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은 듀티 사이클이 0%인 PWM 파형, 그 다음에 255는 100%인 PWM 파형이고요. 이제 이 비례식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킬 건가에 따라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설명 보시면 지정된 핀으로 PWM 펄스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따로 핀 모드를 호출할 필요 없이 바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네 번째 듀랑 아날로그 레졸루션 얘기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PWM 주파수도 아마 이 우노에서는 1000Hz보다 낮을 거예요. 그리고 ADC는 이제 PWM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약간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ADC는 흉내라기보다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입력받을 때 그 변환해주는 장치인데요. 이제 원래 우리가 디지털 IO를 했을 때 디지털 IO는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0이나 5V밖에 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ADC는 이제 얘가 몇 볼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류로는 뭐 연속 근사화 레지스터, 시그마 델타 파이프라인, 이중적분 ADC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아두이노 우노에 들어가는 아트메가 328 칩셋 같은 경우에는 연속 근사화, 영어로는 저기 그림 보시면 Successive Approximation 레지스터 뭐 살 이렇게 져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ADC를 쓰는 이유를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로 좀 바꿔서 해놓으면 이제 저장을 하기도 편하고, 조작하기에도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로 정말 아날로그 찐 영역에서 뭐 프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하기보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이제 연산도 편리하고, 사실 아날로그 컴퓨터 자체가 되게 그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 자체의 뭐 내 잡음성,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에는 끼지 않는 이런 잡음 등 이런 걸 회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은 그냥 참고용으로 ADC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이 ADC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10비트 레졸루션이라 적혀 있는데요. 우리 0부터 5V까지의 범위를 10비트 레졸루션, 그러니까 2의 10승 1024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은 0V, 그다음에 1024는 5V가 되는, 1023은 5V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비트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논 리니얼리티, 비선형성, 아니면 앱솔루트 어큐레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76.9kg 샘플링 퍼 세크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 쓰진 못하겠지만 뭐 최대 이 정도 성능, 뭐 실질적으로 뭐 15kg 샘플 퍼 세크 이 정도 속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ADC에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유닛 자체는 하나고요. 6개의 신호를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디지털 논리회로 수업에서 멀티플렉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신호를 멀티플렉서로 하나씩 선택해 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유닛은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신호를 따다다다다닥 움직여 가면서 선택을 시켜서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정도 이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 변환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입력은 이제 원파형이 되겠고요. 표본화는 샘플링이죠.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이 신호를 뭐 우리 칩셋 같은 경우에는 15kg per sample per sec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1초에 몇 번 샘플링을 하겠다 주기를 갖고 이거를 표본화를 해서 샘플링으로 따다다다닥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본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본화가 되는 거고, 뭐 이제 여기서 어떤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나이키스트 정리 때문에 뭐 그 입력 주파수의 뭐 2배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표본을 떴으면 이 표본 가지고 양자를 해요. 표본을 해서 이제 X축 자체는 불연속적이 됐는데 Y축은 아직도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스템은 연속을 다룰 수 없으니까 양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Y축 자체도 이산적인 디지털 값으로 약간 잘라내서 양자화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비트 레졸루션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20비트로 부호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을 하든 계산 처리를 하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아까 뭐 아날로그 컴퓨터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아날로그를 직접 사용하지 않냐면요, 이제 각각 특성을 비교를 해놨어요. 아날로그는 뭐 당연히 연속적이고 디지털은 이산적이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신호를 왜곡하지 않고 이제 레졸루션이나 어떤 그 불연속성이 아예 없어서 무한한 정보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컴퓨터를 만들거나 처리를 만들려면 비교적 아날로그는 구현하기나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뭐 그 효율 때문에 열로 많이 방출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잡음이 많이 끼는 것도 있겠고, 이제 뭐 어떤 교란이나 외부 노이즈에 되게 취약을 하겠죠. 그리고 전송이나 저장을 할 때도 이제 뭐 아날로그는 전송을 하는 것도 되게 이제 뭐 실선으로 해야 되고 약간 부호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정확하지만 되게 구현하거나 처리가 힘들고, 디지털은 이제 조금 손실을 감수하되 구현이나 처리가 쉽고 이제 어떤 특성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C 아두이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인자는 핀 하나로 받고요. 네, 여기서 그 A0부터 A5까지 0, 1, 2, 3, 4, 5 이 핀 번호, 이거 아까 PWM 설명을 조금 놓쳤는데요. 이거 아날로그 라이트 핀 번호는 그 A0 그 핀이 아니고요. 디지털 핀 중에 물결 표시가 된 PWM 지원 핀이 있어요. 그 핀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로소 핀에서 A0부터 6을 0부터 6 숫자로 표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함수의 반환 값으로 0부터 1024까지 10비트 해상도의 이제 리턴 값이 오는 거죠. 그래서 측정 범위 0부터 5V고요.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로 그 범위 상단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뭐 우리가 굳이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습이 있는데요. 네, 그 예시 코드 저장소는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실습 첫 번째 실습은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NTC 서미스터를 읽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WM으로 LED를 디밍을 시켜서 이제 조금 밝기를 변화시켜 보는 걸 하겠는데요. 실습 첫 번째는 이제 그 서미스터라고 저항인데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NTC, PTC, CTR 방식이 있는데 우리 NTC 방식을 쓰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떨어지죠.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미스터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나마 다른 두 가지 방식들 중에 이 그 온도에 따른 저항 곡선이 선형적이죠. 그나마 선형적이어서 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 서미스터의 그 온도
T를 얻기 위한 식은 저렇게 돼 있어요. B는 서미스터 부품의 특성 상수고요. 그다음에 자연 로그의 이제 서미스터의 저항과 그 서미스터의 그 전격 저항, 우리는 10kΩ이에요. 이거를 쓰고 이제 익스포넨셜의 B 상수와 그다음에 T 제로, 절대 기준 온도, 우리의 경우에는 상온 25도를 켈빈으로 환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도를 튀어나와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레지스터, 실습에서 쓰는 레지스터의 이제 전격은 10kΩ, 25도에서 10kΩ, 비상수는 3976 켈빈. 그다음에 뭐 전류 특성은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도대로 이제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로는 이 브레드보드 조립 회로는 나타내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고요. 이제 5V랑 그 10kg짜리 저항 분압 회로를 만든 다음에 이제 V 아웃으로 NTC 서미스터의 저항값이 변화함에 따라 V 아웃 전압값이 다르게 나와서 이걸 통해서 이제 NTC 서미스터의 저항값을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배우셨듯이 이 V 아웃은 이제 분압 회로의 직렬 회로의 법칙에 따라서 저렇게 식이 나오고요. 저거를 이제 RTH 서미스터의 저항에 따라 식을 정리하면 저렇게 오른쪽 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 온도식에 R 서미스터에 RTH를 넣어주면 바로 온도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B, T0, R0 이 상수들은 이제 이거를 특성 상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셋업에서는 단순히 어떤 온도가 높으면 LED를 켜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LED 핀 번호인 13번을 아웃풋으로 초기화를 하고 이제 상태를 좀 저장할 T, RTH, V 아웃을 변소를 플로트 부동소수점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B는 바뀔 일이 없으니까 상수 정수형으로서 3976 선언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갖고 오면 V 아웃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전압을 읽어와서 이거를 0부터 1024 값이잖아요. 이걸 실볼트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0.00488로 곱해줘야 되거든요. 이 0.00488은 5 나누기 1024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해서 Vout을 계산하고 RTH는 아까 구한 분압 회로식을 써주고 T는 오른쪽 식을 이제 코드를 나타내주는 거죠. 맨 위에 include mass.h는 저 로그 함수를 쓰기 위해 이제 우리가 들여온 거고요. 이 로그 함수는 자연 로그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가 절대 온도로서 나와서 우리 273.15 플러스 50, 그러니까 323 켈빈 정도가 되면 LED를 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배운 분기문이 저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1초에 한 번씩 좀 샘플링을 해서 천천히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보시고 서미스터의 온도를 드라이기 같은 걸로 올려보시면 조망은 커졌다가 다시 이제 좀 냉각을 시키면 꺼지고 그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습으로는 PWM을 이용한 LED 디밍인데요. 셋업 함수에는 딱히 없고요. 아날로그 라이트에는 굳이 핀 모드 초기화가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LED가 서서히 켜지는 포문 하나, 서서히 꺼지는 포문 하나, 두 가지의 반복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건을 살펴보시면 페이드 밸류 변수를 선언을 하고 255까지 50 커지는 포문,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55에서 50 작아지는 포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0부터 255까지 커졌다가 255부터 0부터 작아지는 그거를 아날로그 라이트에 넣어주고 딜레이 30으로 30ms처럼 쉬면서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이제 LED 디밍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근데 그렇다고 실제로 전압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5V 전압이 이제 듀티 사이클 바꿔가면서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LED가 천천히 켜졌다가 꺼졌다 하시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